자, 9시 37분 3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조금 숨을 고르실 필요도 있고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업도 분석이 있고 섹터도 있기 때문에 애널리스트가 도움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심지현 연구원이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 강화가 이번 주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집에서 수요하는 내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수요가 증가할 것 같은데 음식료 업종 전반적인 영향은 이 방역 강화와 어떻게 판단을 지금 하고 계시죠?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반기 때 좋았던 가공식품 위주로 하반기에도 계속 좋아질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이요? 네. 재확산 전에는 하반기쯤에 언택트나 컨택트 전환이 좀 있지 않을까, 외식업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재확산 기점으로 이 시점이 예상보다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전히 가공식품이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또한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내식 수요는 이전으로 모두 돌아가지 않고 내식이 어느 정도 연고에 남아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종식 이후에도 코로나 이전보다 내식 수요 예전보다 높은 수준에서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때 타격을 입었던 외식 관련업 보다는 좀 주요 대형 가공식품 업체, CJ 제일제당, 삼양식품, 오리온 이런 업체들 위주로 여전히 올 하반기까지 내년까지 또 호조가 예상되고 있고 이제 여기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하반기 현재 시점에서 확인되는 이제 시점에서도 이제 판매량이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상반기 내내 이 간편식 수요는 증가를 했겠죠, 당연히. 가공식품 업체들도 양호한 상반기 실적들을 내놨을 것 같은데 실적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대로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가 최근 조정을 좀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음식료 업종의 주가 고민이 향후에 있다면 첫 번째로는 상반기 때 폭증했던 주요 가공식품 업체들의 성장 속도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올해 연간 실적이 잘 나올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게 내년 고베이스 우려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는 상반기 실적 호조를 보였던 기업들 위주로 이런 우려를 이제 깨고 좀 더 잘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 상반기 때 벌어들였던 이익에서 벌어들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전략에 약간 투자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이 선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 관련해서는 이제 크게는 해외 모멘텀을 드라이브를 건다던가 아니면은 내식 포트폴리오 위주로 좀 전환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B2B에서 B2C 혹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채널 전환이 유연하게 한다던가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B2C. 자료화면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 자료화면 좀 설명을 추가로 부탁드려볼까요? 내용 요약이군요. 네. 자료화면이라고 그랬군요. 자료화면은 또 추가로 없죠? 네. 네, 저기가 다군요. 그럼 기업별로 이제 좀 들여다볼까요? 네, CJ 제일제당부터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실적도 좋고 주가도 나름 견조합니다. 물론 이 풍력으로 엮이진 않아가지고 CJ 제일제당은 아직 코로나19 수혜도 있었지만 이 회사의 수익성이 늘어나는 전략. 좀 어떤 풀이가 좀 필요한데 무엇이 잘 됐던가요? CJ제일제당은? 코로나 때문에 식품이 잘 된 건 당연한데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했던 수혜와 코로나 외의 수혜가 약간 구분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식품 산업이 계속 매출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코로나 수혜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대표적으로 HMR류 혹은 김치류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외의 모멘텀도 찾아볼 수 있는데 제일제당이 그 작년 말부터 이어오기 시작했던 수익성 강화 전략 그리고 순차입금을 빠르게 갚아 나가는 등 재무 체력을 좀 보강하는 전략 등을 통해서 그 빠르게 이제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이제 실적이 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모멘텀도 있지만 코로나 외의 모멘텀도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요.
일단 진행된 준비된 것부터 쭉 가고 나중에 번외로 농심인가 보죠. 농심은 요즘 어떤가요? 농심 역시 가파르게 해외 성장 위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반기 밸류에이션이 많이 높아진 단계이긴 하지만 하반기에도 해외 시장이 매출 성장률을 크게 견인하면서 밸류에이션을 꾸준히 높여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 글로벌 가장 맛있는 라면 10위 안에 들기도 했는데 이렇듯 브랜드 가치를 각인시키면서 해외에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식품 회사에 있어서 특히 좋은 시그널이기 때문에 이제 왜냐하면 브랜드 인지도나 뭐 소비자들한테 각인시켜주는 그런 네. 이미지. 네, 식품 산업은 한 번 소비자가 먹으면 좀 오래가는 특징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특히 이런 모멘텀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심의 하반기 실적 관련해서는 4월에 사재기 물량이 크게 있었는데 이 물량이 5, 6월에 어느 정도 소화되면서 7월부터 다시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또한 중국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 농심 제품의 판매 선호도가 다시 상승하면서 하반기 역시 해외 매출 성장 모멘텀 유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 중국에서 30%대 그리고 미국에서 20%대 정도 성장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4월에 사재기가 있었군요. 우리 주변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성숙된 그 문화의식이기 때문에 안 사재기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네. 해외 사재기 그게 이제 좀 소화가 되고 다시 또 풀린다 이 개념인데 맛있는 라면 브랜드가 랭킹이 됐군요. 그다음에 이제 추워지면 하여튼 그다음에 하이트진로로 가볼까요? 네. 하이트진로 역시 주류로 가야 되겠죠. 주류 상반기 때 주류 시장 자체는 약간 부진했던 면이 있는데 그 홀로 하이트진로 홀로 좀 매출 성장 빠르게 견인하면서 네. 좋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이트진로는 다른 음식료 주요 상승 품목과 달리 뭐 해외 매출로 성장한 게 아니라 내수. 네, 신제품 메가히트를 통해서 내수 MS를 확대시켜 나간 쪽에 속하고 있고요. 특히 하이트진로는 상반기 때도 그랬지만 하반기 지금 역시도 가동률이 빠르게 올라와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주류 산업의 특징상 특히 맥주 산업의 특징상 이런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데이터인데 이 부분이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판매량이 꾸준히 이제 잘 팔리고 있다라고 짐작해 볼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성수기 때 마케팅비를 많이 쓰는 편인데 여기에 관련해서는 하이트진로가 상반기 때 못 썼던 마케팅비를 하반기 때 충분히 쓸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쟁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화면에 공유 씨인가요? 테라가 봐요. 병나발을. 네, 저렇게들 다 드시나? 요즘. 근데 이 편의점이 요즘 9시 후에도 거기도 이제 주류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잖아요. 외부 외판대에서. 네. 그런 것이 조금 악영향을 뭐 일시적이긴 하겠지만 그런 파악은 안 하고 계시나요? 리스크 요인으로? 약간 부진할 수는 있는데 그게 크리티컬하게 이제 작용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진 않은 게 네. 이제 가정용 시장 비중이 그래도 아직까지는 약간 적기 때문에 이제 다른 채널에서 좀 많이 팔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리온 가볼까요? 오리온은 상황이 좀 어떨까요? 오리온 역시 이제 중국 시장 위주로 그 코로나 때문에 간편식 위주가 좀 선호가 되면서 간식 수요가 올라오면서 지금 빠르게 매출 확장되고 있는데 그 상반기 때 굉장히 좋은 성적을 보였고 이때 수익성 역시 많이 회복하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에서 그 MS를 확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기업인데 이제 상반기 때 주요 경쟁사 중에 하나가 파이 산업에서 다른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면서 향후에도 꾸준하게 MS를 늘려 나갈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살펴봤을 때 하반기도 문제없이 이제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해진 질문 여기까지인데 5분 남았는데 뭘로 채울까요? 자, 소비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내용은 뭐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인가요? 오리온의 점유율이 올라오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여튼 그 내수 이 식품 소비가 보면은 현재는 그 강화된 격리와 거리두기 이런 거지만 언젠가 또 완화되겠죠. 데이터 확진자 수가 안정이 되면은
근데 이제 이것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내수의 소비, 재택의 소비, 그리고 또 뭐 내식 수요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양극화되는 현상, 프리미엄 쪽 제품들. 그러니까 원래는 맛집이나 좋은 음식을 외식하려면 찾아가는 것들을 했는데 못 찾아가잖아요, 요즘.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먹겠다 그러면 배달이나 아니면 신선식품 배송 이런 쪽인데 그런 쪽의 맥락으로 좀 소비가 좀 변화되거나 포인트가 좀 잡히는 부분 그런 기업들 혹시 있는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음식료 세부 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했던 쪽이 사실 식품 배달 쪽이긴 한데 네. 작년 12월 기점으로 그 배달의 민족이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에 인수되면서 사실상 식품 배달 모멘텀에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상장 기업은 지금까지는 없는 없네요, 상황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CJ 제일 대한통운을 뭐 그거는 배달업체 그런 배달은 택배의 형태이긴 하지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직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살펴본다면 이런 식사 배달에 유리한 그 포트폴리오 갖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 더 잘 팔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최근에는 소포장이라고 해서 그 편의점 식품 조금씩 배달을 하거나 네, 그 배달의 민족에서 배달을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배달을 비마켓인가 네. 그 정도로. 아니면은 파 한 봉다리, 양파 한 조각 이렇게 작게 배달을 해주거나 1인식으로 네. 1인이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배달이 약간 배달 시장도 세분화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빠르게 뛰어들 수 있게 유리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제일제당이라던가 아니면 뭐 풀무원 이런 쪽으로 좀 유리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쿠팡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쿠팡이나 뭐 쿠팡 이츠 이런 배달 어플들이 있는데 쿠팡은 아직도 그러니까 배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장 IPO를 준비하는 그런 정보는 아직 없죠. 네. 그러면 그런 회사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는 데는 혹시 파악되는 데가?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답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네. 사실 유통 섹터라서 유통이라서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식품의 이 해외 쪽은 혹시 또 파악하시는 식품 회사들 연관지어 갖고 아까 자료화면 오리온 나올 때 있었는데 네. 뭐 저는 얼핏 뭐 크래프트 같은 네. 회사 뭐 그런 해외 식품 회사들도 혹시 파악되는 거? 네. 사실 최근에 그 해외 식사 배달 식품 업체들 위주로 약간 정리를 했던 자료를 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의 메이투안 디엠핑이라는 회사라던가 네. 아니면 우버도 전사 매출은 꺾였지만 우버이츠 매출만 2배로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식사 배달 플랫폼들이 더욱더 음식 배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흐름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 식품 흐름이랑 해외 식품 흐름 차이가 나는 게 해외 네. 식품은 식자재 배달 업체들까지도 주가가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 관련해서는 국내보다 해외가 훨씬 수요 우위 상황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마트에 매대에 물건이 비어 있다던가 이런 물건이 이제 먹을 것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해외 주식을 요즘 또 많이 하시기 때문에 혹시나 조언이 될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중국 어제인가요? 생수 회사 그 홍콩 증시에 상장하잖아요. 네. 뭐 103조 원 몰렸다고 그래요. 농푸 스프링? 네. 103조 원 IPO에 우리나라도 뭐 카카오 게임즈나 뭐 요즘도 난리지만 중국 식품회사, 생수회사가 하여튼 그렇다네요. 자, 그러면 조금 추가적으로 여쭈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그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걸로 뵙도록 하죠. 식품 쪽 알아봤고요. EBS 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음식료 애널리스트 심지현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